안녕하세요. 코인라이트 MC 윤송아입니다. 코린이를 위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코인라이트가 시즌2로 돌아왔는데요. 새로운 MC가 저와 함께 투입이 됐어요. 바로바로 샘 워치! What a surprise!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코인라이트 시즌2 MC 맡게 된 샘 워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 코린 저희가 대표로 나와서 진짜 그 역할만큼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요.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앞으로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네. 공부 많이 하시고요. 네,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라이트 시즌2에서는요. 코인 투자 입문자들을 위한 코너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기대해주세요. 네, 저도 기대 많이 하겠는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포인트 뭔지 아시죠? 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빙고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블록체인 뭔지를 배웠고 비트코인 뭔지 배웠는데 아직 오해와 편견이 좀 더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박진아 교수님 모셔서 이 오해와 편견을 마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우유 잘했어요. 빛깔 박진아. 그래요. 네, 오늘따라 정말 밤새서 준비하고 오셔가지고 이게 V라인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따라 더 멋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코인 라이트! 컴온 코린 아마. 컴온 코린. 자 오늘도 우리 귀염귀염 코린이들 모셔놓고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본주의의 문제점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공부를 했었어요. 네네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남아있는 어떤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잠깐 좀 얘기해보고 갈까 합니다. 네.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뉴스에서 하도 사기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랬었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사기를 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혹시 저는 다현 씨는 궁금한 거? 이 암호화폐가 배가가 말했듯이 사기판이다, 투기판이다 이런 오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얼른 오해와 편견을 빨리 더 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안 그래도 그런 내용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네. 혹시 쌤이라든가 궁금한 거? 저는 그 지난번에 저희가 배운 거 보니까 이제 모두가 모두의 정보가 다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나 이제 기관에 의해 이제 그래도 어느 조작 환율이 매우 낮고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갖고 이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라 약간 그런 거를 좀 답답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비트코인 장부로만 이제 쓰려고 하니까 좀 더 개발해서 더 다양한 곳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린이들의 오해와 편견, 궁금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사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장부로만 쓰인다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는데 교수님 좀 이렇게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또 강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늘 좋은 내용으로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제가 한번 궁금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네. 네. 배가 씨, 네. 자 비트코인 다음으로 좀 유명하고 네. 가치가 좀 높은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본 건 뭔가 알트코인일 것 같아요. 알트코인 네. 전문 용어. 한 주간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반짝반짝 아니야. 나네요. 오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럼요. 자리 바뀌어요. 와. 알트코인. 그 내용도 좋아요. 그 내용 볼 텐데 일단 정답은 아니고 알트코인이라 하는 것은 잠깐 얘기를 해보면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용어예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은 특정 코인을 칭하지 않고 one of them을 얘기하는 거죠. 네, 쌤 혹시 있을까요? 저번에 이거 리플이라고 할까요? 그거 네. 송금할 때 2분밖에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래서 빨라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송금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꽤 높지 않을까 싶어요. 리플이 한때 2위를 차지한 적이 있긴 하지만 2위 아깝다. 거의 아깝게도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50점짜리 또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더리움과 큰 어떤 이슈인 ICO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네.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네. 교수님 이더리움이 이제 이제 첫 번째인가 두 번째가 하면은 그럼 가치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이더리움 한 개의 가격은 원화로 오늘 기준으로 2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아, 네. 20만 원이요? 네. 예. 아 근데 저번 시간에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유로 같은 경우를 보면 통합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로 통합시키지 않고? 암호화폐가 왜 여러 가지가 네. 있냐? 질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왜 모든 암호화폐를 통합하지 못하고 네. 여러 가지의 암호화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탈중앙화, 자율적으로 누구나 화폐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누구나 화폐를 만들 수 있게 한 1등 공신이 이더리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같은 그런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송금할 때 편하잖아요. 네. 그럼 이더리움은 어떨 때 사용하기 좋나요? 이더리움은 언제 많이 쓰냐면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른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자, 앱을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뭐 금융이라든가 법, 게임, 물류, 뭐 여러 가지 영역, 기존의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가지고 무엇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암호화폐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 암호화폐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널리. 확장시켜준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걸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이더리움은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진 이유로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하니까 제가 그 한국어 배웠을 때 우리 그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그 훈민정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주시경님께서 그걸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한글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거든요. 어. 그런 거를 배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세컨 제너레이션 한국어라고 생각할까요? 네. 딱 그런 거 매칭되더라고요. 방송에서 봤었어요. 네네네. 그 쌤이 한국에 대해서 일반 한국인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를 아, 지금 들었는데 깜짝 아닙니다. 놀랐어요. 갑자기 아직 멀었어요. 쌤한테 아직 한국의 멀었어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비행기 다음에 타지 뭐가 나올지 마십시오. 이제 이더리움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 뭐 이 정도로 네.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다 스마트폰 쓰니까 그렇죠. 뭐- 스마트폰 약간 그런 느낌. 스마트 시티 그리고 토큰. 토큰. 송하신 토큰 뭔지 알죠? 그 옛날에 버스 탈 때 넣는 것도 그렇죠. 토큰이라고 동전, 불렀었고. 토큰. 실제 그 토큰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 뭐예요? 요즘 인사대 한인 친구 이거 뎁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제가 핵 아싸라서. 맞아요. 완전 해가 싸네요. 예, 이거 뎁이에요. 아, 예. 사실 여러분들하고 친해서 저도 인싸가 되고 싶어요.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뎁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죠? 네. 자, 다현 씨 이거 빼면 뭐죠? 앱. 아 그래요. 앱이에요. 그냥 앱이라고 생각하고 가볼게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할 겁니다. 첫 번째, 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까 해요. 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은 익명의 개발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전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더리움은요, 이걸 만든 사람이 공개돼 있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얼마 전에 한국도 왔었잖아요. 어우,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 초기 개발팀에 같이 합류했었습니다. 아, 네. 아. 굉장히 심취해서 심지어 캐나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를 1학년 때 그만두기까지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자꾸 대단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대학교를 그만둬요? 빌 게이츠도 대학교 그러니까요. 그만뒀고 그 우리 그 페이스북 그 자카백도 이제 그만뒀고 왜 그렇게 그만두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만두네요. 왜 그만두냐고요? 그만두면 잘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학교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좋은 거지 뭐. 아, 네. 그래서 사실은 비탈릭 부테린은 처음에 비트코인 개발팀이 합류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네네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좋구나. 근데 이것을 장부로만 쓰는 건 왠지 좀 아쉽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기술로 좀 늘려보고자 내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모였던 암호학자들은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기능만 쓰이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네.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은 나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개발팀에서 나와서 자기가 직접 이더리움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보니까 스펙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네, 사람이네요. 천재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떤 점이 다르냐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했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장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부였고요. 네. 자, 이더리움은 그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있어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자, 비트코인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부였어요. 네. 이더리움은 버추얼 머신이라고 불러요. 약간 기계. 비트코인은 장부이지만 이더리움은 커다란 컴퓨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선생님, 스마트 컨트랙트는 약간 우리가 얼마나 받고 싶으면 뭐 이 정도 내라. 약간 그 계약 조건 만드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실행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저절로 계약이 돼요. 아. 자, 이걸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쌤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네네네.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비행기가 제 시간에 가요? 아니, 제 시간에 도착해요? 아니. 잘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맞아. 이륙하는 시간과 착륙하는 시간은 약속이 정해져 있는데 네네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약속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쌤 같은 경우는 촬영 스케줄인데 비행기가 늦어버렸어. 어우, 그럼 이 피해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상을 받아야 돼요. 네네. 애초에 그러면 비행기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조건은 뭐냐? 비행기는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된다. 네. 1시간 정도 이후로 도착을 하면 얼마를 배상해 주겠다라는 계약이 들어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담겨져 있는 여행 티켓을 받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했어요. 근데 1시간 5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 비행기 도착 시간은 공항 전산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네. 그러면 도착이 늦어졌네? 그러면 쌤의 계좌에 약정된 배상금이 자동으로 꽂혀요. 아. 청구하지 않아도.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우. 야! 왜 늦었어? 등등등등 싸우고 한 달 걸려, 한 달. 맞아요. 그쵸. 네. 오래 걸리고 그렇죠. 안 주려고 굉장히 저항도 심하고 맞아요. 그런데 스마트 컨택트 들어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와우. 그냥 타고 그냥 늦었네? 그럼 입금. 굉장히 심플하죠. 이게 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실비보험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네.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고 나면 원래 영수증 쭉 모아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귀찮아요. 심사도 받고 네. 오래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컨택트가 들어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진료를 딱 받으면 바로 띵 들어오는 거예요. 아. 보험금이. 깔끔해. 그렇죠. 거의 5G 속도네요. 예. 요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와우.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디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배가 씨, 네, 휴대폰 바꿨어요. 네. 휴대폰 바꾸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앱을 깔아요. 앱을 깔죠. 네. 이거 저거 뭐. 핫하다는 거 신상에. 카메라. 예쁘게 포샵에. 네. 그렇지. 굉장히 많은 카메라 맞아요. 앱을 종류별로 깔아야 돼요. 맞아요. 처음 핸드폰 사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깡통이잖아요. 네. 그게 그냥 일단 블록체인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앱을 막 깔잖아요. 네. 앱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앱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많이 하죠. 네네네네. 디앱은 이더리움에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앱, 이더리움 디앱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막 만들어서 앱으로 구현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더리움 환경에서 쓰는 거죠. 그걸 이제 블록체인에 쓰는 앱이다. 그래서 디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수수료가 좀 낮나요? 수수료? 예,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할 거면 그래도 커미션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왜 가끔씩 어플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앱 다운받을 때 어떤 건 유료고 어떤 건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궁금해요.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도. 사용료를 좀 내요. 아. 그거 빌려 쓰는 그 환경을 쓰는 사용료를 내는데 아. 네,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수수료를 좀 내고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물론 그런 수수료도 있고 이런 디앱이 쓸 때는 사실은 수수료 관점보다는 디앱이 자기만의 토큰을 만들어서 그거를 유통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토큰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디앱과 토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 등등 이런 기반 기술에서 쓰여지는 화폐는 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앱에서 쓰는 거는 이제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저 그러면 지금 실제로 디앱이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주면 어떤 노래방 노래방? 어플 같은 게 있어요. 셀프 노래방, 유튜브처럼 자기가 자기를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별풍선 쏘고 막 네. 좋아요 누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풍선 날리고 좋아요를 할 때마다 토큰을 받아요. 그럼 이런 디앱을
막 계속 좋아요도 누르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이제 토큰으로 이제 그 보상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아해 누른 사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혹시 그거를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그렇게 정해진 그럼요. 건가요? 디앱은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만들어요. 개발을 가지고. 네. 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좋아요를 누른다. 네. 누르면 조건 수행됐으면 토큰이 간다. 아하. 좋아요가 바로바로. 10개 쌓이면 토큰 1개를 받는다. 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계약에 따라 수행이 되는 거죠. I got it. 예. 노래방 어플 같은 DM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지 못하고 이더리움이라는 환경하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빌려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에게 수수료도 낼 수 있고 노래방 안에서는 자기만의 토큰을 씁니다. 토큰은 코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송금도 할 수 있고요. 잔액을 조회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똑같이 토큰도 발행량을 정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결제를 할 때 쓰는 것 같은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처럼 지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기다릴 수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아까 노래방 어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노래방 어플을 만들 때 그럼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네. 앱을 만드는 거죠. 네.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돈 필요하죠. 돈, 맞아. 네. 투자금. 투자금. 그렇죠. 일단은 사람을 뽑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 그렇죠. 돈 필요해요. 이런 어떤 자금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이런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 ICO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방법인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ICO라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주식 생각하면 IPO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슷한 개념인가요? ICO. IPO는 약간은 다른데 이름은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이걸 노렸죠. 먼저 IPO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얘기를 해보면 짧게 정리하면 배가 씨 네. 주식 알죠? 주식, 네. 증권. 네. 회사가 다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이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증권회사에서. 네. 그러면 모든 회사가 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거래소에 거래가 될 수 있게 짠 올라가는 거를 IPO라고 해요. 다현 씨, ICO란 말 들어는 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그 뉴스를 불법이다 이러면서 막 뉴스에서 때려서 좀 이미지도 안 좋아지기도 했잖아요. ICO는 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들로부터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ICO라고 해요. 돈을 모금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좋은 거 할 거니까 우리 거 기대해 주시고 조금씩 돈 좀 주세요. 할 거면 딱 요 정도. 개발 회사는 자 우리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결국은 이렇게 갈 거예요. 라는 걸 쓰고 그리고 여러분 준 돈은 이렇게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럴 거 될 겁니다. 라고 딱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한 거를 백서라고 합니다. 화이트 페이퍼라고 해서 이 백서를 세상에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그 백서를 보고 이거 되게 좋은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게 그 백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랜의 블루프린트죠. 사업 계획서. 그렇죠.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같은 사업 느낌. 계획서, 그렇죠. 우리 사업을 이렇게 네. 가겠습니다라고 네네네. 하는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사업 되게 좋아 보인다. 괜찮다. 세상을 바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세상을 바꿀 때 그 수익을 나도 같이 쉐어할 수 있겠다. 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그냥 돈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받으면 이 증표를 줘요. 네. 증표를 주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비즈니스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 안에 화폐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화폐가 토큰이에요. 토큰인데 자 돈을 주면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토큰을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환을 하고 그럼 투자자들은 그 토큰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그 토큰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그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 드라마를 보면은 왜 이렇게 재벌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그 대기업 CEO가 자기 멋대로 회사 이렇게 운영하면 막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망하면 또 막 이렇게 달려오고. 항의하죠. 이제. 네, 근데 의결권이 없으면 네.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던 막말로 뭐 정말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하고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네. 토큰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죠. 뭐 몇 억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돈과 교환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파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차이점은 주식은 그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의 경영에도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그 회사의 살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요. 근데 ICO의 토큰은 그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없군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 ICO는 토큰이고 네. IPO는 주식.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개념은 비슷하긴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게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모집하잖아요. 네. 이게 법에서 위반될 수 있어요. 아, 수익을 담보로 돈을 모금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ICO는 돈을 모금할 때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한테 기부해 주세요라고 씁니다. 이게 수익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기부의 형태로 되고요. 다시 말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 기부기 때문에. 아.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배트 느낌 좀 나네요.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리스크가 있냐면 네. 이거를 준비하는 사업자가 도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너무 개발하기 어려운데 그냥 포기할까? 이럴 수도 있고 아.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쵸. 개발할 마음도 없는데 괜히 장밋빛 그림을 아. 보여줘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투자금을 모집해서 도망가거나 부도내버리고 도망가면 못 찾고 막 그러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TV에서 본 그런 안 좋은 사건 사고들 네네네. 이런 경우가 좀 있죠. 아하.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더리움도 네. 이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모집한 사례입니다. 어. 네. 이더리움도 비탈릭 부테린이 자 비트코인의 한계를 느끼고 자 나는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멋진 프로젝트를 할 거니까 이거에 호응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기부해 주세요라고 이더리움도 ICO를 했었죠. 자 이더리움에 대한 ICO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좀 네. 옛날이에요. 2014년 7월 달에 했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350원 정도를 기부하면 이더리움을 하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오. 500원도 안 되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가장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240만 원까지 올랐어요. 얼마냐면 6,850배의 수익을 와우. 와, 와. 말도 어마어마하죠. 안 돼도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현 씨. 네. 자, 이더리움이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이게 우리 체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더리움이 350원일 때 300만 원 정도만 살게요. 그러면 최고로 올랐을 때 얼마까지 갔을까요? 300만 원이 올랐을 때. 300만 원을 했다면은 최고로 올랐을 때 이게 몇십억 될 것 같은데요? 170억 정도 돼요. 에? 75. 네, 170억. 네, 170. 자, 그때는 최고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얼마냐면 17억 정도 해요. 와. 17억이면은 송아 씨. 자, 17억. 지금 기분 얼굴 표정으로. 아, 기절하죠. 아, 기절하지. 아, 기절하지. 그치. 이게 와, 표현이 잘안 되죠. 심장마비. 미치겠다 진짜 17억인데 지금 17억이면 오칠의 학교 몇 개 줘요? 17억이면 꽤 많이 치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막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노리고 그런 안 좋은 프로젝트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가 요합니다. 제가 딱 비유를 해볼게요. 300만 원이면 명품 백을 살 수 있습니다. 17억 정도면 네. 대한민국 강남에서 제일 럭셔리한 아파트, 조금 큰 평수를 살 수 있는 돈이죠. 그것밖에 안 돼요? 백이 그냥 아파트로 그런 거예요. 바뀌는 거네요. 와. 대박. 뭐 비슷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에이다라는 거는 600배가 넘는 수익을 냈고요. 지금 말고 최고점이었을 때 트론이라는 것도 90배 정도. 뭐 네오라는 중국계 코인인데 네오 같은 경우는 6,800배 정도의 수익을 냈었습니다. 이게 가치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 당시 분위기에 타서 확 올랐던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네오라든가 이더리움이
6,000배의 가치 상승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세상의 ICO가 100만 개라고 한다면 보기 좋게 성공하는 거는 100개도 안 돼요. 아,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잘못된 ICO 때문에 마치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전체가 좀 사기라는 그 인식이 그렇죠. 맞아요.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IPO처럼 공식적으로 상장이 되면 사실 뭐 금융감독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법 안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하니까 약간 그나마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은 그런 게 없어요. 탈중앙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규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도 이런 건 뉴스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감안하고서도 이걸 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많죠. 많아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사람의 욕망이 문제예요.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상으로. 그렇죠. 무섭다. 사람의 욕망이 문제고요. 사실은 이거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추겨요. 와, 이게 이거를 진짜- 사면 좋아. 이거를 사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너는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뭐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그렇죠. 욕심, 그것 때문에 무모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사실 그래서 피해를 본 분도 많고 안 좋은 사기성 ICO에 들어가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이슈화 되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처럼 ICO를 할 때도 ICO를 할 수 있는 그 회사를 좀 보고 이 사람들 모인 팀원들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역량이 있구나, 또는 이 아이템이 정말 될 것 같구나 이런 여러 가지 뭐 평가 기준이 좀 있어서 그런 가능성도 좀 보고 또는 이 회사가 잘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환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면 이제 그럼 어느 정도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도권에서도 ICO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아직 규제 자체는 쉽사리 만들기 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ICO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는지 좀 볼게요. 슬프다. 화이트 베이퍼, 백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내잖아요. 맞아요. 사업 계획서 되게 그럴싸하게 네. 사람으로 하여금 자,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말 너무 요것만 예쁘네. 보여주는 거죠. 네. 요것만 보여주는데 요것만 보면은 말이 아주 튼튼해 보이고 맞아요. 꼬리도 윤기가 잘 흐르고 장난이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명마가 탄생할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주고 네. 그럼 난 지금부터 이 말을 지분을 미리 사겠어 라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금이 끝납니다. 네. 네, 모금이 끝나고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 싹 보는 거죠. 근데 약간 이상해. 사기 아니에요? 애들이 와. 비리비리해. 뭐 이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래놓고 결과물을 짠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는 이건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건데. 비유 이게 너무 좋다. 블록체인 ICO를 네. 이제 풍자에서 나오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프로젝트가 이러진 않아요. 정말로 잘 하고 있고 잘 준비하고 잘 만드는 것도 있는데 훨씬 많은 프로젝트가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슬프다.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주의할 게 지인의 투자를 따라가지 말아요. 맞아요. 네, 친구가 와서 야, 이 프로젝트 들어가면 대박이야.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돼. 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요. 정말 그래요.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가 대박이라니까 따라 들어가요. 이런 게 90%. 그래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요. 네. 두 번째, 제발 좀 궁금해서 물어볼 거면 투자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게 제 경험인데 왜 다 투자하고 나중에 와서 이거 좋냐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정너의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미 나는 돈이 들어갔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어. 몇 천만 원 넣었는데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ICO 이거 들어갔는데 좋아요? 그러면 들어보면 일단 사기 냄새가 너무 펄펄 나는 것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한테 희망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자꾸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좋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행여나 ICO라든가 이 블록체인 투자할 때는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네.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네. 그 블록체인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아는 친구가 계속 저보고 이거 한번 하라고 했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네. 이제 모르는데 돈 투자하는 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제가 안 했었거든요. 만약 했으면은 아우. 사실은 오해와 편견을 깨기 위해선 현실을 제대로 먼저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가감없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그 ICO가 허가를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미리? 미래 봤을 때. 아니면 안 될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ICO 모델이 이미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아주 유사한 게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예? 오랫동안. ICO란 이름은 아니었는데 아주 흡사한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뭐지? 모델이요? 아파트 분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네. 지어져 있어요? 아니요? 저런 물론 지어져 가짜 있을 수도 사진이 있겠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포샵으로 완성된 근데 대부분 사진을 보거나 네. 모델 하우스, 맞다. 모델 하우스에 가서 가짜 집을 한번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보고 물도 틀어보고 뭐 침대도 누워보고 가상에 이렇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라는 아파트를 예시로 보여주고 이 아파트 좋겠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럼 그 아파트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돈을 내기 시작하죠. 아파트가 없어요. 자, 맞아요. ICO처럼 블록체인 대 비즈니스 모델이 없이 사업 계획서만 보고 돈을 낸 거랑 현재까지 유사하고요. 자, 아파트 단지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나는 아파트 한 동호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ICO 했을 때 돈 내면 토큰 받죠. 응. 아까 2만 개 받는다고 했죠. 네. 아파트도 돈 내면 아파트 분양권 받아요. 예, 이건 뭐냐면 나중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네네. 예, 그걸 이제 미리 받는 거죠. 유사한 형태를 우리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그렇죠. 넣었고 그거 현실이 되면 들어갔고. 근데 이게 왜 가능했죠?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관리 감독하고 건설사도 유명한 회사, 이미 검증된 회사 네. 등등등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미리 돈을 받는 거를 나라에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ICO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것도 사실은 이렇게 규제가 좀 있고 안전장치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투자금 자금 모집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내가 정말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돈만 부족하다라는 환경에서 극복하기 위한 자금 모집 수단으로 ICO는 사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모델인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규제라든가 안전장치가 없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도 이런 안전하게 규제가 좀 들어오고 안전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많은 부분의 오해와 편견 중에 일부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그 두 분 코린이들은 많이 오해가 편견이 풀렸나요? 네, 우선 진짜 몰랐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너무 쏙쏙 귀에 잘 박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배가 씨는 어떠셨어요? 사기 문제가 빨리 조금 해결되고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아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ICO도 한번 또 배웠었고, 그래서 이 그 영상 보는 코린 여러분도 아이고 ICO고 제가 조심해야겠다라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코인라이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 코너인데요. 쌤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나 네오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뭔지 또 비트코인 뭔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종류가 1도 모르는 우리 코린들 이제 코인 투자의 입문기 다룬 브이로그입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주로 자기 일상을 24시간 동안 찍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영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코린이들의 브이로그 코인로그입니다. 단순한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이 두 명이 4주 동안 도전을 해서 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긴 사람,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그 적은 사람들의 그 모든 거를 가져가는 방식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벌었는데 네. 상대방이 100원이라도 더 벌면 그걸 모두 뺏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게임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진짜 잔인하다. 그 잔인하지만 이런 거를 봐야 또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한번 브이로그 보시죠. 아, 재밌겠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영어과 휴학생이자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9살 김재균이라고 하고요. 본업은 트레이너고요. 헬스클럽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원분들이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개인 레슨을 주로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트레칭을 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약간 쌀쌀해질 때는 이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부상 방지가 된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운동은요, 방배근을 한 부위씩, 그러니까 한쪽 방배근씩 따로따로 운동을 시켜서 운동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집중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복근 운동을 하기 전에 약간 그 초보자 분들이 하기 좋은 복근 운동 꿀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복근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죠. 크런치나 뭐 이런 식이나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시면 몸만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자, 그대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대시고 그대로 버티세요. 1분 정도 버티는 거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목도 안 아프시고 처음에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항상 떼지 마시고 붙이고 계셔야 된다는 거. 요거만 유의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복근의 근력도 만들 수 있고 뱃살도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탕 나왔어요. 맛있겠죠? 전 거의 마라탕 중독이랍니다. 강남역에 카페 왔는데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집에서 끝날 때마다 해보려고. 근데 행운을 빌어주지. 코인빗 홈페이지에 접속 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입력하는 거에 제 이메일을 입력을 해요. 비밀번호도 만들어주고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한 후에 회원가입을 눌러주면 이제 이메일 인증만 하면은 회원가입이 끝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투자를 하려면 입금을 먼저 해야겠죠? 제가 입금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계좌 등록하기 레벨 3로 가볼게요. 제 은행, 이제 본인 은행을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와! 제가 완전 초단데도 레벨 3까지 벌써 성공을 했어요. 여기에 저는 100만 원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유수량 0으로 돼 있죠. 계좌만 등록하고 입금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입금 예정 금액을 등록해주세요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쓸게요. (100만 원) 썼어요. 입금 예약을 눌러줘요.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회원가입 및 입금 예약을 마친 상태고요. 이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고요. 정말 아까 말했듯이 이 100만 원을 다 날리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내가 이길 거야! 네, 저는 지금 씻고 나와서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해보고 거래소 가입, 코인빗이죠. 검색을 해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런 동영상이 떠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확인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야자수 포함된 걸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일단은 1차 로그인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계좌 등록하기 해서 코인 뭐 입금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OTP 인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신원 확인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쭉쭉 따라서 해주신다면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좌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고 OTP는 아마 구글 플레이에서 아니면 이 휴대폰에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요거 딱 찍어서 딱 하면 인증이 되는 걸로. 더 한번 좀 둘러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만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입니다. 와, 도전자 윤서 씨는 보니까 다현 씨랑 배가 씨랑 같은 또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이겼으면 좋겠네요. 누가요? 그 또래 친구가. 이왕이면 또래 친구가. 자, 여러분 이제 이 두 분이 다음 주 과연 어떻게 이제 브이로그를 하실 건지 한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아까 이걸로 갈까요? 네. 좋아요. 코인 라이브! 다음 주에 뵐게요. 가만. 코린 컴온. 코린 컴온. 너와 나의